안녕하십니까. 저는 거인병원의 민영경 병원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거인병원에 찾아주신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찾아주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환자분들이 오자마자 보통은 엑스레이를 먼저 찍는데 그 엑스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저희는 처음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렇게 다리를 전체를 찍어요. 이걸 찍는 이유는 다리의 정렬도 보고 골반의 높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형태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촬영을 하고요. 제가 선 하나 꺼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선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체중의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무게가 지나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선은 기본적으로는 무릎 가운데를 지나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딱 가운데니까 이쯤을 지나가야 좋은데,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이라면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죠. 그 말은 체중이 무릎 안쪽에 치우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쪽이 바깥쪽보다는 더 많은 무게를 견뎌야 된다 라는 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고생을 좀 더 하게 돼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관절염이 안쪽 위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쪽으로 관절염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골반 높이가 괜찮으신 편인데, 저희가 보면 이렇게 골반 높이를 또 손을 그어서 이 정렬이 맞는지, 뭐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다든지 자세에 문제가 있다든지 허리가 안 좋다면은 이런 골반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먼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조금 더 자세히 찍은 사진을 봅니다. 자, 왼쪽이 좀 더 심하시기 때문에 왼쪽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이 왼쪽이고, 저희는 이제 확대를 해서 이쪽 위에 있는 뼈를 우리가 허벅지뼈, 대퇴골이라고 부르고요. 요 밑에 있는 뼈를 우리 정강이뼈, 경골이라고 부릅니다. 그 뼈와 뼈 사이에 보면 이렇게 조금 비어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는 이제 무릎 관절이라고 부르고요. 엑스레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우선 제일 먼저 볼 때는 뼈가 얼마나 매끈한 걸 봐요. 관절이기 때문에 뼈가 매끈매끈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데 보시면 뼈가 매끈하잖아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여긴 어때요? 뭔가 울퉁불퉁하고 뼈가 볼록볼록 튀어나오면서 변형도 심하게 일어났어요. 이걸 먼저 봅니다. 그리고 요 사이 간격을 보죠. 엑스레이는 뼈만 보이기 때문에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용골이라든지 용골판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 보이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보느냐? 이 높이를 봐요. 여기가 좁아져 있으면 아무래도 안에 있는 구조물이 없어졌다, 닳았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뼈의 형태라든지 이런 간격을 가지고 관절염이 얼마나 진행됐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안쪽은 지금 서로 닿였죠. 그럼 걸으실 때마다 뼈끼리 긁어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엄청 아프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관절염의 단계를 4단계로 설명을 드리고, 이처럼 완전히 뼈끼리 닿여서 긁히는 상황을 4단계, 제일 심한 단계로 말씀드리고요. 이쪽은 완전 4단계까지는 아니고요. 오른쪽은 살짝 공간이 있죠. 이런 경우는 거의 3단계에 준하게 보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데 변형이 심하기 때문에 오른쪽도 거의 4단계로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진은 정면으로 서서 찍은 사진인데 옆모습도 보고요. 옆에서 보시면 이 동그란 앞에 이 뼈가 이게 슬개골, 무릎 앞에 있는 동그란 뼈인데 이 뼈도 허벅지 뼈와 서로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역시 닿이고 있죠. 그리고 뼈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면서 변형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도 걸으실 때마다 긁히는, 서로 갈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신 거죠. 반대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슬개골을 위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쪽도 매끈하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닿여 있고 뼈들도 변형이 많이 심해요. 그래서 많이 아프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은 무릎을 좀 굽혀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건 무릎의 관절 뒤편을 보려고 우리가 찍은 거예요. 역시나 왼쪽 같은 경우는 뒤쪽도 닿여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왼쪽 같은 경우는 설 때도 그렇고 쪼그릴 때도 그렇고 계속 아프실 거예요. 닿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른쪽은 앞서 서서 찍은 사진에서는 뼈가 약간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덜 아프실 수 있는데 무릎을 숙이면 닿이죠. 그러면 긁히는 거기 때문에 숙일 때는 많이 아프시고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지금 관절염이 있으시네요. 있으면 어느 정도 단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4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수술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실제로 하셨고요. 이분은
우선 왼쪽을 먼저 하셨고 다음 주에 오른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제 관절을 이제 인공 관절로 변경을 시켜놨어요. 옆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뼈의 형태를 흉내낸 관절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적어도 뼈끼리 서로 긁어대는 그런 상황은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은 조금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그 관절염을 저희가 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우선 보통 4단계로 설명을 드립니다. 1, 2, 3, 4, 4로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고 보고요. 1단계, 2단계까지는 저희가 초기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초기 관절염인 환자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걸 많이 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염제라고 해서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관절 영양제라든지 관절염에 도움되는 그런 약제를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릎에 대표적으로 우리 흔히 연골 주사라고 하는 주사를 드리기도 해요. 그 연골 주사라는 건 무릎 관절 강내, 무릎 공간 내에 약이 들어가는 약이기 때문에 몸에 그렇게 퍼지지가 않아서 그렇게 위험한 약은 아니고요. 무릎 안에서 무릎을 좀 더 부드럽게 해주거나 염증을 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기 관절염에는 이런 주사만으로도 충분히 증상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쯤 되면 이제 중기에서 이제 말기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연세에 따라서 조금 치료가 달라집니다. 3단계를 하더라도 70대 이후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말씀드렸던 연골 치료, 연골 주사 같은 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수술적 치료를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응이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식의 치료를 유지를 합니다. 3단계는 기본적으로는 수술을 하신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연골 주사 같은 경우도 종류가 요새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은 주사에 도움이 안 돼서 수술까지 넘어가셨던 분들 중에서도 주사로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4단계로 넘어오면 보통은 수술까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술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연골 절제술이라든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들 그리고 연골을 재생을 시켜주는 주사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환자분의 연세라든지 아니면 관절염의 정도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인공관절을 한 수술 사진이에요. 보면 이제 이 인공관절 자체는 뼈의 형태를 흉내낸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는 연골 형태를 하고 있는 기구가 들어가 있는데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진 않을 뿐이에요. 적어도 이런 관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움직일 때 적어도 뼈끼리 부딪혀서 긁히는 그런 상황은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은 없어지죠. 하지만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수술 직후에 이제 통증이 있는 시기가 있지만 보통은 3개월 정도 지나면 저희가 수술 때문에 아프신 통증은 거의 없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도 간간히 아프다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아니 나는 수술까지 했는데 왜 아프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뼈만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를 바꾸기 때문에 적어도 긁히는 통증은 없어지지만 여기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 힘줄 이런 것들은 내 걸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최소 70년, 80년을 써오시면서 퇴행이 이루어졌던 근육이나 힘줄, 인대 때문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약물 치료나 적절한 물리치료 등등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죠. 최소 뼈가 긁히는 통증은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 전에 그 극심한 통증은 아니지만 수술 이후에도 간간히 아프실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미리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저희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최소 기본적으로는 정형외과 약을 평생 먹자는 개념으로 드리진 않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당뇨약이라든지 고혈압 약처럼 한번 시작하시면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드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그 충분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증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보통은 말하는 충분히는 최소 2, 3주에서부터 두세 달까지 그 정도 기간이 정형외과적으로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기간이 되는 거고요. 그
그 이상 처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만성적인 다른 문제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약에 의한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히,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처방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한 2, 3주 정도 처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지시는 경향이 많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면 보통 운동이라든지 다른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서 약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약을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끊겠다 라고 하시더라도 우리가 보통은 뚝 끊어버리면 또 반동으로 증상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약을 줄여나가는, 개수를 줄이든 먹는 횟수를 줄이든 줄이는 방식을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연골 주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골 주사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에 한 번이라는 설명을 드려요. 그 6개월에 한 번이라는 게 정확하게 6개월마다 아프든 안 아프든 맞으셔라 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보험 기준이 6개월에 한 번씩 보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주사를 드리고 나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좋아지셨다, 그러면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특별히 때 됐다고 맞자라는 얘기는 드리진 않아요. 초기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주사 한 번 맞고 2, 3년 뒤에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증상과 연관해서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엑스레이라든지 MRI를 보고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더라도 영상은 하나의 참조치가 될 뿐이고요. 그 수술의 결정은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의 불편감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가 너무 안 좋아서 저희가 보자마자 수술하자 하더라도 환자분들은 하나도 안 아프고 불편하지 않다 하면 굳이 수술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기능이라든지 아마 향후에 나빠질 게 뻔히 예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프지 않아도 저희가 수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통증이 제일 중요하다, 생활의 불편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하더라도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런 치료 결과 실제로 좋아져서 저희가 봤을 때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도 잘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도 있죠. 아무리 치료를 해도 잘 안 나와서 엑스레이라든지 영상으로서는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싶어도 증상이 조절이 안 돼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환자분들이 주로 질문하시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가 외래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대기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을 잘 못 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